고민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돈케어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아주 큰 축의 하나가 바로 조부모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조부모님이었고 네. 그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다들 이제 조부모님 말고 아이 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다양한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엄마도 사실은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다 보니까 옆에서 뭔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산후도우미. 또 아이가 좀 크면 돌봄이 있어야 되죠. 또 더 크면 또 조부모님 있어야 되죠. 계속해서 인원들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 이런 식으로만 있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상세하고 세분화돼서 도우미들이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과 어떤 또 도움의 역할을 받을 것인지 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 또 드라마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드라마 보시고 얘기 네. 나눌게요.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다. 이 PT에 내 다음 프로젝트가 달려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를 완벽하게 돌봐야만 한다. 무슨 뜻이지? 그때가 생각난다. 이 육아 어벤져스의 시작이었던 이모님. 이모님은 우리에게 정말 히어로였다. 맘마, 잠깐만 기다려. 정확히 38도를 지키는 분유 마스터. 기저귀 새로 갈아줄게요. 달인이야. 기저귀는 어쩌. 미역국은 우리 엄마 거보다 더 맛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잘 쉬어야 아이도 잘 자라요. 지금 내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지. 좋아, 지금부터 작전 개시. 오늘 이거 입어도 돼? 서율아, 어린이집 갈 때는 번개 옷 말고 편한 옷 입어야지. 싫어. 난 오늘 번개날이야. 근데 엄마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싫어. 난 이게 더 예뻐. 근데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오늘만 들어주세요. 이거 입는 모습 보고 싶어. 누군가요? 선수 입장. 서율이 등화원 도우미, 일명 키즈맨. 시간 약속 철저, 정시에 등원 및 출근 가능. 특이사항? 말재주가 조심. 엄마가 이거 모니터. 종교도움인가요? 얘들아, 이게용은 이거 가방에 옷 숨기고 출동하는 거 알죠?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면 줄게요. 네. 자, 준비할까? 다녀오겠습니다. 자, 가자. 닉네임 가사의 여왕.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음. 이 동네에서는 인기가 많아 예약 필수. 이모님, 오늘 잘 좀 부탁드려요. 집이 좀 더러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해요. 일상적인 집이에요, 아침에. 네, 어쩔 수 없어요, 저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전체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늘 깔끔해졌어. 깔끔해졌어. 마음에 됐네요. 별명 소통쌤. 아이들 행동 캐치가 빠름. 사진 전달 속도, 친절도,
센스까지 완벽.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납니다. 따뜻한 햇살에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코드네임 은쟁반 옥구슬. 타고난 재주꾼으로 동화 구현에 특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낮잠을 재우는데 탁월한 능력은 덤. 서유리의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어주시는 분이라서 네. 언제 그렇게 준비했대? 틈틈이. 다시 봐서 얘 때문에 시간 없다 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뭐? 에? 아무튼 잘했어. 자, 다들 모이실게요. 육아 서유리에게도 이 다음에 꼭 말해줘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네가 클 수 있었다고. 아니 한 5분 6명 정도 네네네.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우미를 써요? 사실 여기 안 나온 도우미도 수두룩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산후도우미. 뭐 출산하고 몸 푸는 거 도와주시죠. 애기 깐난쟁이. 맞아요. 또 애기도 또 케어해 주시죠. 맞아요. 애기들 등원시켜 주시고 또 집안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 이거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도우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엄마가 다 하셨지. 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뭔 도우미가 이렇게 많아? 맞아요. 그럼 저게 다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저분은 돈이 얼마가 있어요? 아니 뭐 애 낳고 돈을 얼마나 써요 도우미? 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육아가 그럼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요. 퇴근 시간은 몇 시시죠? 6시죠 보통. 네.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4시 반에 집에 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이돌봄이나 육아 도우미 분들을 도움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몇 시에 끝나는지 아시나요? 12시. 네, 12시 반, 1시에 끝납니다. 점심시간에 딱 끝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어디 가느냐? 학교 안에서도 방과후 돌봄교사, 늘봄교사 이런 분들이 돌봄을 봐주시고요. 끝나고 또 학원이나 뭐 태권도, 피아노 이런 곳들을 가서 돌봄을 받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또 돌봄을 해주실 수 있는 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센터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아, 계시거든요. 그래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아이돌보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신청하고서 10층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심층 면접. 면접. 네, 서로의 집을 오가고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하면서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좀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양한 도우미들이 맘카페라든지 공고에 올라온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사회 내에 이렇게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돌봄에는 네 주체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 서비스와 정책을 제시하는 국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주체세요. 가정이 있고요. 시장의 역할. 돌봄 다이아몬드는 가족한테만 집중되는 아동 돌봄의 책임을 우리 다 같이 좀 나눠 가지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돌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이거를 좀 분담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까지 도우미의 힘이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때가 그죠? 네, 그렇죠. 아이 돌보미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또 학교에 가고 그 사이사이의 돌봄들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이 시기에 돌봐야 되는지 저 같은 이제 미혼인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돌봄이는 과연 어떤 걸 하는 건지 음. 직접 제가 체험을 그래요? 했었어요. 아, 진짜요? 했습니다. 정말 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손을 배꼽에 살아가는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바라보실 때 내 기준으로 판단이 되면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애기 눈높이를 맞추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아기만 이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일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네. 아, 얘네들 봐. 하은이. 어머나. 가자, 가자. 너무 예뻐. 저거. 어디, 저거? 망망. 강아지가 망망망망거려요. 망망. 그러니까 옹알이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얘가. 하면 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수준이 같기 때문에. 아, 재밌어. 자, 타보자. 으쌰. 아유, 잘한다. 이게 재밌어. 여기 자. 눌러.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옳지. 한 번 더. 자, 맘마 먹자, 맘마. 아이고, 잘 먹네. 자, 이렇게 하고 먹을까, 맘마? 자, 맘마 이렇게 하고 먹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맘마 잘 먹는다. 아이, 그만 먹을래. 조금 있다가 또 먹어요. 좀 먹자. 아유, 자. 어이, 좋아. 아, 얘 너무 좋다, 성격이. 이거 먹자.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손. 박수! 자. 아유, 잘한다. 이거 먹고 싶어? 자, 여기 있네. 좀만 더, 여기 있네. 아유, 내 입을 막으면 어떡하지? 끝까지 가가. 아유, 박수. 잘했어요. 아, 정말 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뿌듯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왜냐하면 네. 정신 영역이 같기 때문에 아이의 시선에서 눈높이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인정. 얘가 뭐 하는지 알아요. 아이 정서적으로 반응을 잘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 돌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육을 듣고 또 분석해서 아이에게 또 접목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그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긴 하지만요. 농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교통이 편하지 않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맞아요.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돌보미라고 하면은 두 가지, 공공 영역의 아이돌보미와 민간 영역의 베이비시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공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민간 돌보미는 반면에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 돌보미는 신청해서 기다린 데만 수개월, 수년 걸린대요.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보통 한 1개월, 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도 아이돌봄이 신청 일수에 대해서 말이 많길래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는 돌봄이 대기 일수가 가장 긴 곳이 대구였어요. 53.5일이나 걸리더라고요. 대구 이러면 안 되겠다. 대구는 문제가 많아요. 네, 대구에서도 그래서 올해 2025년 2월에 369명의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비스 대기 일수를 2주까지 좀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좋은데요. 대구 칭찬할 만합니다. 대구 계속해서 좀 해주세요. 대구 좋잖아. 그럼 여기서 저희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좋죠. 밸런스 자, 뭡니까? 대기가 2달 걸리는 네. 무료 공공 돌봄이냐 아니면 대기가 이틀밖에 안 걸리는 100만 원을 내야 하는 민간 돌봄이냐. 이거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민간 가야 되겠지만, 100만 원.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 네. 야, 이거 진짜 힘들겠다. 자, 보십시오. 이거 돈 많은 사람 많네요.
자, 하나, 둘, 셋. 아, 민간 공공. 왜 이렇게 다 민간으로 가셨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저는 부모님이 멀리 사세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부탁할 데가 없으면 민간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까 뭐 공공 뭐 조카 얘기했는데 본인이 지금 100만 원 내고 지금 쓰고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교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 공공돌봄이, 민간돌봄이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고 미리 스케줄을 알 수 있고 그런 일이 아니라 갑자기 제가 회의가 그 잡히기도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네. 저는 사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그지. 내 내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아이 돌보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모두가 출근하며 아파트를 떠나는 시간. 이곳으로 출근하는 이가 있습니다. 안녕. 잘 있었어요. 까꿍. 집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는 이는 아이 돌보미 경력 15년 차의 정하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혜리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낯설어. 선생님. 어이구, 왜.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어? 우리 아기 깎아줄까? 시생해. 잠깐만. 우리 깎아 하나 주자. 깎아줄게. 어이구, 슝. 아이고. 슝. 이거 봐봐. 저쪽. 깎고. 누가. 우리 아기를 누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슝. 이게 뭐지? 쭈. 누굴까? 슝. 이거 슝. 그렇게 슝. 아이고 시원해. 맛있게 먹자. 아이고 세상에. 보통 엄마라면 이럴 때 가장 당황스럽죠. 하지만 베테랑 아이 돌보미에게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데요. 괜찮아. 조금만 달래보면 아이가 왜 우는지 알기 때문이죠. 잠도 온다 얘 지금. 잠이 오는구나 싶으면 이제 안아주거나 업어주면은 그때 이제 살 또 잠이 들어요. 보면은 잠들면 또 눕혀놓고 재웠다가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그때부터 같이 이제 엄마 오실 때까지 이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에 금세 잠이 든 이혜리. 이것이 바로 아이 돌보미의 역할입니다. 아이마다 다른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안정감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아이의 그 상태를 체크하는 게 1순위예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울음으로써 칭얼댐으로써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캐치를 빨리 해야만이 아이가 이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혜리가 일어날 시간. 옳지. 힘껏.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박수. 딴딴. 아이고 잘한다. 우리 혜리 잘한다. 이렇게 하루 3시간, 일주일에 이틀을 함께 한다는데요. 이혜리에겐 정하연 선생님이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습니다. 오빠 여기 있지. 까꿍. 얘를 한 봐. 아이 셋을 기른 후 아이 돌보미 일까지 하며 평생을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정하윤 선생님. 내 아이를 기를 때보다 공부도 노력도 더 많이 했다는 그녀의 집엔 그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전문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위해 늦은 나이에 아동복지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책 읽어주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자. 이 아이가 그 동화책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학위증. 학위증이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방과후 지도사 2급 자격증이에요. 제가 일을 하러 갔을 때 그 상대방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엄마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고 우리의 양육 방식도 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과 엄마가 안심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나중에 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남을 신뢰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그런 엄중한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육아라는 건 있잖아요. 돌아서면 일이고 또 돌아서면 일이에요. 그냥 일천지예요, 그냥. 일지요. 근데 저 이제 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일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렇지. 맞아. 그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 궁금하다, 진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2018년에는 6만 5천여 가구였는데 2023년에는 8만 6천여 가구까지 늘었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잠깐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용 가구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돌보미 분들 퇴사율이 높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부가 지난해 아이돌보미를 3,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했는데 같은 해 2,400명 정도가 그만두셨다고 해요. 물론 뭐 개인 사유라든지 건강 문제가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수당이라든지 처우같이 이 아이돌보미 여건 자체에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제가 이제 해보고 많이 만나보니까 일단 임금이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적어서 이걸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제 그 휴식 시간이 7시간 정말 육아를 하면은 한 30분 정도 쉬고 7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너무 이게. 힘들죠. 저도 현장을 취재하면서 당사자분들을 만나 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용자나 지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아서 어렵다. 혹은 상시 감시를 한다거나 근로시간 60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어요. 지금 돌보미 수나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유아기 되면은 이제 마지막 도우미가 바로 네. 어린이집입니다. 그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네. 대부분 어린이집 가잖아요. 네. 뭐 보통 몇 살 때 보내셨어요? 계시는? 보통 만 2살, 3살 아, 그렇게 일찍 아닌가요? 보내요? 네, 대부분 그때 보내요. 2-3살 정도 네. 되고. 저는 이제 한 5살 때. 5살 때. 왜냐면 전 일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그때 보내면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조금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쵸. 너무 좋겠죠. 너무 그죠? 중요하다. 맞아요.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네, 과거에는 엄마만 아이를 돌봐야 돼, 엄마하고만 애착이 형성돼야 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시에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이외에 처음 만나는 어른이잖아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 안에서 의젓해서 오는데 그만큼 우리 돌봐주시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봐주시면 그럴까 싶죠.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 장소라는 게 되게 재밌게 들리는데 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2살부터 7살까지 총 80여 명이 다니는 이곳은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북구의 터줏대감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의 하루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전 10시가 되면 오전 간식을 나눠주며 어린이집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죽이네요. 오전 간식 먹고 아이들 이제 놀이 시작하죠.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알려달라 할 거 있으면 알려주고 필요한 재료 같은 거 있으면 가져다주고 해서 놀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밌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재능을 골라봐주고. 이번엔 책 수업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수업이라 집중도가 대단합니다. 괜찮아요. 친구들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 그런데 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아프다더니 구토를 한 겁니다. 엄마가 지금 못 오신대. 그래서 전화했는데 엄마가 멀리 계시고 조금 쉬고 있어. 알았지? 토했어. 지금 봐, 내가 토할 것 같아. 그래, 아까 얼굴이 안 좋더라니까. 지금 나 위에 올라갔다 올게. 이불하고 다 베렸어. 아직 어린아이들이니 의사 표현이 서툴죠.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은 흔하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학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성장하게 되죠. 아이들한테는 부모랑 있는 시간보다는 어쩌면 저희랑 공유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저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죠. 순식간에 오전 시간이 지나고 야외 체험을 하러 갔던 영아반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어린이집이 북적해졌는데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는지 주원이가 현관에 누워버렸네요. 주원아! 우리 손 씻으러 갈까? 아이고 잘하네. 자, 주원이 얼굴도 한번 씻고. 아이 잘했어요.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자, 우리 교실로 가자. 노느라 배고팠을 아이들에게 점심을 챙깁니다. 영아반은 아직 혼자 밥 먹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돕는데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고 앉은 아이들에게 밥이며 반찬까지 챙겨야 하니 선생님들이 제일 바쁩니다. 잘 먹네, 우리 주워. 주워 감자 많이 먹어도 밥 잘 먹네요. 밥을 먹었으니 이도 닦아야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닦아줘야 합니다. 이제 영아반 아이들의 낮잠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잘 자야 잘 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중요한 시간 중 하나래요. 잠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토닥여주며 재우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인데요. 쌕쌕 숨소리 내며 자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거든요. 처음 입학할 때는. 근데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선생님 사랑해요, 엄마, 뭐 친구들하고 이름도 부르고 스스로 교사한테 얘기해서 자기 걸 챙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많이 컸구나, 많이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첫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1살이잖아요. 부모도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가 되거든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을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그냥 보육만 할 줄 알았는데 여러 역할이 또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안전, 건강,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공적 양육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그 속에서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아이들과 서로 재밌게 놀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학부모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애는 요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우리 애는 좀 요게 좀 힘드니까 뭐 고쳐주세요 하는. 기본적인 건 부모가 고쳐서 보내세요, 제발. 아니 기본적인 건 고쳐서 보내지 그걸 다 어떻게 해줍니까 어린이집에서. 맞아요. 제발 맞아요. 부모님들, 예민한 우리 부모님들 제발 내 자식 좀 고쳐서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네. 보육교사분들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무리한 요구 어떤 것들 받으세요 여쭤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싼 도시락 먹여주세요. 저 그거 봤어요.
우리 아이 오늘 머리 안 감았으니 머리 감겨주세요. 본인이 감겨서 뭐예요? 선생님이 뭐 좋냐? 근데 그게 애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지. 맞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낸다 하면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아이를 봐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하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머님들의 생각인데 그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일한 만큼 돈 받잖아. 그런 거 있죠. 네. 아니 돈 줬으니까 그만큼 해줘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돌봄의 의무를 다했어. 실질적인 돌봄은 네가 해! 라고 하는 걸 돌봄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무임승차. 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아이가 어떤 사회를 이루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인정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지 가치도 높아진다 그만큼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가 잘 크려면 도우미들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일하려는 환경이 건강해야 하고 또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와 가정,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아기 낳으면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네. 돌봄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아이 낳아서 돌봄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좋습니다. 아이돈케어 1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고민과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돈케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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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은 너른 들판이 펼쳐진 경북 의성군 단북면으로 찾아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저희는 맞벌이 부부나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아이들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곳입니다.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어서 와. 가자. 혜원아 정리하자. 약 20명의 아이가 있는 이곳은 단북면의 유일한 돌봄 교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 하고 놀아? 달도 차면 기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네. 돼지의 진주 목걸이. 곱피쉬. 나 그거 어디서 봤어. 단북초등학교 폐교 후 마을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웠다는 이곳. 텅 빈 집 대신 같이 놀고 같이 먹는 제2의 집이라는데 얘들아 여기 오면 뭐가 제일 좋아? 여기 오면요 학원 숙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꿀이죠. 꼬마야 뒤로 돌아라 돌아서 바닥을 짚어라 바닥 아이고야.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이 시골 지역에는 많지 않아요. 학원도 많지 않고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편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번기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많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 농촌의 한계를 딛고 저출산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아이 돌봄터는 계속될지어다. 쭉. 내 아이 엄마세요? 네. 어쩜 좋아. 이렇게 맞죠? 동병상련 같은 느낌. 네. 저는 4번을 다 육아휴직을 네 했거든요. 우리치가 더 많이 보였고 주변에 육아휴직을 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겠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사실 좀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죠. 한국 사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K 육아 이거 육아휴직 괜찮아요.